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오늘 제기한 의혹인데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만남 직후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움직이고 만남 한 달도 안 돼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결정을 했다는 건데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이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출퇴근길 촬영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부승찬 의원은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국민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법원은 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퇴근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이슈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의혹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매우 부적절한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우선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누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5월에 이 자리에서 다뤘던 이슈긴 한데요. 네. 4월 7일경에 이제 이른바 4인이 모였다. 그 4인이 명단이 조희대 대법원장, 정상명 씨,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충식 씨 이렇게 모였다는 의혹이고 이 자리에서 다음 대권은 아무래도 의원 내각제로 개헌할 수 있는 사람이 대권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화가 오갔고 조희대가 알아서 내가 이재명 후보권을 처리하겠다. 그 말인즉슨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겠다. 무엇으로? 자신의 판결로. 그렇게 이야기가 오갔다는 얘기고 이게 4월 7일인데 실제로 5월 1일에 아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을 했죠.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2일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런 스토리 속에서 이런 이례적인 이야기들의 배경이 4인 간의 만남이 아니었냐 하는 의혹 제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습니다. 며칠 전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개 사퇴를 처음으로 요구했죠. 이어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도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도 돌아봐야 한다. 직접적으로 사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반대하기 위한 자리였죠.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집단 반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경한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는 성명성 글들이 코트넷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석열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조직적 반발을 주도했던 모습 그대로 겹쳐 보입니다. 사법부 수장이 법원을 사조직처럼 끌고 간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관련되는 증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실 유무를 떠나서 저는 오늘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혔잖아요. 대법원장이. 네, 대법원장이 2문장짜리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저도 전문을 찾느라고 한참 찾아보니까 전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딱 2문장이에요. 2문장인데 2문장을 뜯어보면 이상해요, 뭔가.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유무를 떠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짓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조희대 대법원장 측의 입장문에 대해서 뭔가 두리뭉실하다 했더니 이게 소위 말하면 거짓말을 여러 개 길게 하다 보면 말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한덕수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둘이 만나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다고 하면 그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길잖아요, 이게 이 말이. 그리고 다음 문장은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이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뭐가 이렇게 길어요? 아니, 만났으면 만났다. 얘기한 적 없다. 딱 하면 되지. 이렇게 논의한 바가 없으면 이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와는 없고,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 이 말은 일단 만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사건 관련해서 얘기한지는 우리가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이 갈등의 뿌리는 더 깊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을 때 이미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7만 쪽이 넘는 기록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검토했느냐, 정치적 판결 아니냐는 의혹이 당시에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정치적 의심을 불러온 겁니다. 사법부가 독립해야 한다는 원칙 모두 동의합니다. 하지만 독립은 무책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건 단순한 자리 다툼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말고 국민 곁으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에 연연한다면 그것은 개혁 거부의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물러난다면 오히려 사법부 개혁에 물꼬를 트는 용기 있는 선택으로 기록될 겁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